행복해야 할 이날, 며느리 채린이 시어머니에게 다가와 이마를 손가락으로 톡톡 찌릅니다. 칠순 생일잔치, 화려한 호텔 연회장에 모인 가족들. 어머니, 오늘은 가만히 좀 계세요. 시장통 얘기 같은 거 꺼내지 말고 사돈들 앞에서 궁상 떨지 말라고요. 70평생을 살아온 어른의 이마를 함부로 건드리며 며느리가 하는 말, 그 속에는 어떤 경고가 숨어 있었을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아들이 어머니 편을 들기는커녕 아내가 소리 지르는 걸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는 겁니다. 당신은 조용해. 남자답게 결단 못하니까 내가 나서는 거야. 사돈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홀로 서게 된 시어머니. 과연 70년을 살아온 이 할머니가 이 모욕을 그냥 넘어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제 채널 방문해주신 여러분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반, 아직 거리에 사람 그림자도 없는 시간입니다. 콩물상회 앞 좁은 골목에서는 벌써부터 하얀 김이 몽글몽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스테인리스 통 속에서 끓어오르는 콩물 냄새가 찬 공기를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정부는 낡은 면 앞치마를 허리에 두른 채 가게 셔터를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온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그 손놀림만큼은 여전히 능숙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해온 일상이었으니까요. 매일 새벽마다 이 시간에 일어나서 콩을 불리고 믹서기에 갈고 끓이는 일을 30년 넘게 해왔습니다. 셔터가 완전히 올라가자 골목 안쪽까지 콩물 냄새가 진하게 퍼졌습니다. 정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냄새가 자신의 인생 그 자체였으니까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홀로 아들을 키우고 이 작은 가게로 생계를 꾸려온 모든 날들이 이 냄새 속에 스며 있었습니다. 정부나 아침 냄새 좋다. 사람 사는 냄새지. 뒤에서 들려오는 친근한 목소리에 정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종이컵에 든 믹스커피를 들고 나타난 정자였습니다. 같은 골목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정자는 정분과 나이도 비슷하고 무엇보다 서로의 속마음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친구였습니다. 내 팔자도 이 냄새로 버텼지. 정부는 콩물을 젓는 긴 주걱을 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일찍 왔네, 커피나 한잔 해 하며 웃음을 지었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 저녁 칠순잔치라는데 괜히 속이 쓰려. 정분의 말에는 단순한 걱정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칠순 생일이라면 기뻐해야 할 날인데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말버릇이 좀 거칠지? 그래도 체면 챙길 날이야. 꾹 참아. 정자의 위로 섞인 조언에 정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며느리 채린과의 갈등은 이미 몇 달째 계속되고 있었고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참는 것도 때가 있지. 선은 지켜야 사람이야. 정분의 눈빛에 미세한 경계심이 스쳤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표정 같았습니다. 작은 복선처럼 그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또 무슨 소리 할까봐 벌써부터 걱정이야? 며느리년이 또 집 얘기를 꺼낼 거야. 도윤이 사업한다고 집을 담보로 잡자고 할 텐데. 어젯밤에 전화까지 왔어. 정분의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정자는 커피를 마시던 손을 멈췄습니다. 어젯밤에? 또 무슨 일이야? 며느리년이 전화해서 그러는 거야. 어머님, 내일 칠순잔치 때 좋은 소식 하나 발표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더라고. 무슨 좋은 소식이냐고 물으니까. 정부는 주걱으로 콩물을 휘저으며 계속했습니다. 카페 사업 확정됐대. 강남에 자리도 잡았고
인테리어 업체도 정했다고. 그런데 보증금이 문제래. 8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8천만 원? 미쳤나? 정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무 큰 소리에 정분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했지. 그랬더니 며느리년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어머니, 칠순잔치에서 사돈들 앞에서 얘기할 텐데 창피 당하지 마세요. 이러더라고. 정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년이 미쳤구나. 사돈들 앞에서 협박하겠다는 소리잖아. 그런데 더 가관인 건 도윤이야. 며느리년 전화 끝나고 나서 또 전화하는 거야. 우는 소리로 엄마만 믿어달라 그러면서 정분의 목소리에는 아들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35살 먹은 놈이 울면서 어미한테 돈 달라고? 그것도 칠순잔치 전날 밤에? 그게 다가 아니야. 채린이가 마지막에 한 말이 진짜 가관이었어. 어머님이 안 도와주시면 우리 이혼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머님 손자도 못 보시는 거고요. 이러더라고. 정자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협박하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손자로 협박까지? 정분아, 이건 정말 선을 넘었다. 나도 알아.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이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정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동안 착한 시어머니 노릇을 하려고 애썼지만 이제는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정자야, 나 요즘 이상한 생각이 들어. 며느리년이 내 집을 노리고 접근한 게 아닌가 싶어. 무슨 소리야? 도윤이랑 결혼하기 전에 우리 집 평수며 시세며 다 알아봤더라고. 그때는 신부가 꼼꼼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수상해.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분의 의심이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데 강남 아파트 34평이면 어마어마하잖아. 그러게. 그 돈이면 카페를 몇 개를 해도 남지. 정부는 주걱을 통해 기대놓고 정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정자야, 오늘 칠순잔치에서 며느리년이 사돈들 앞에서 나를 궁지로 몰아넣을 거야. 그럼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뭔 소리야? 무슨 계획이라도 있어? 정부는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비밀 무기라도 숨겨둔 것처럼 말이죠. 있어. 며느리년이 나를 얕본 게 실수야. 70년 산 게 헛산 게 아니거든. 정자는 정분의 표정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평소 온화하던 정분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뭔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우리가 누군데 서로 의지하고 살아온 사이 아니야. 고마워, 정자야. 오늘 밤 끝나고 나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정분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자는 궁금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친구의 결심을 믿기로 했습니다. 콩물에서 나는 김이 점점 진해졌습니다. 정부는 불을 조금 줄이고 천천히 저어가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년아, 오늘 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 내가 만만한 줄 알았으면 큰 오산이야. 정자는 빈 종이컵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중개사무소로 돌아갔습니다. 혼자 남은 정부는 주걱을 저으면서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이 진짜 마지막이다. 더 이상은 안 당해. 햇살이 골목 끝에서부터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시작되었고 정분의 칠순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분의 마음은 축하받을 생일이 아니라 마지막 결전의 날을 맞이하는 심정이었습니다. 저녁 6시 호텔 연회장은 화려한 조명 아래 칠순잔치를 위해 정성스럽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붉은 장미꽃과 금색 리본으로 장식된 메인 테이블 앞에는 정분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사돈 내외와 친지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워가며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분 언니 정말 젊어 보여요. 70이 어디 있어요? 아이고, 고마워요. 다들 와주셔서. 정부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받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채린과 아들 도윤이 언제 나타날지, 그리고 무슨 소리를 할지 벌써부터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축하드려요. 때마침 채린이 화사한 원피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큼직한 꽃다발을 들고 있었고 뒤따라 도윤도 정장을 차려입고 들어왔습니다. 채린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묘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아이고, 채린아. 고생했구나. 정부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채린의 눈빛을 보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사돈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건배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돈어른 칠순을 맞아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박수가 터져나오고 모든 사람들이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정분도 따라서 잔을 들었지만 채린의 시선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케이크 촛불을 끄고 기념사진을 찍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정분 주위로 모여들었고 채린도 정분 옆자리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축하드려요. 채린이 다정한 목소리로 말하며 정분에게 다가섰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채린이 손가락으로 정분의 이마를 톡 건드렸습니다. 정분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어른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건드리다니 이런 무례한 행동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어머님, 오늘은 가만히 계세요. 시장 얘기 같은 거 말고요. 사돈들 앞이니까요. 채린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다정해 보였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애정 표현을 하는 것으로 보였지만 정분에게는 명백한 도발이었습니다. 그 손가락 어른 이마에 대지 마라. 정분이 낮은 목소리로 채린의 손을 밀쳐냈습니다. 하지만 채린은 오히려 콧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님, 어른답게 도장부터 주시죠. 집 정리해서 도윤 씨 사업 미천돼야죠. 시대가 바뀌었어요. 채린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앉아있던 사돈들과 친지들이 하나둘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내 노후는 내가 지킨다. 남의 집에 빚내서 효도할 생각 말고. 정분의 목소리에도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말이죠. 효도요? 효도할 기회나 주셔야죠. 월 50이면 되잖아요. 깔끔하게 정리해요. 채린이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주변 테이블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정분의 칠순잔치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채린아, 오늘은. 도윤이 작은 목소리로 아내를 말렸지만 채린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조용해. 남자답게 결단 못하니까 내가 나서는 거야. 채린이 남편에게 쏘아붙이듯 말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돈 어머니가 일어나며 딸을 두둔하듯 말했습니다. 우리 채린이가 뭐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젊은 사람들이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어른이 도와주는 게 당연하잖아요. 사돈 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요즘 시대에 집 하나 가지고 그렇게 매달릴 필요 있나요? 젊은 사람들 미래가 더 중요하지. 정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돈들까지 나서서 자신을 압박하다니 이런 뻔뻔함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사돈 어른들, 이건 우리 집안 일입니다. 정분이 차분하게 말했지만 채리는 오히려 더 기세등등해졌습니다. 어머님,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하세요. 사돈 어른들도 다 보고 계시잖아요. 안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끌고 갈 거예요. 사돈 어머니가 한술 더 뜨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러세요, 사돈어른. 우리 채린이가 이렇게까지 부탁하는데 뭐가 그리 어려워요? 정부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채린과 사돈들을 차례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잔칫날 망친 건 탐욕 한 숟갈이지 내 말 한마디가 아니다. 정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서늘한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연회장의 공기가 얼음처럼 굳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체리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사돈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자신감으로 다시 공격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어머님, 사돈 어른들 앞에서 이렇게 나오시면 체면이 서요? 그래, 체면 얘기를 하자. 정분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이 차갑게 변하면서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어른 이마에 손가락질하고 사돈들 앞에서 협박하는 게 체면인가? 70년 산 사람을 우습게 봤구나. 정분의 말에 채린과 사돈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순식간에 상황이 뒤바뀐 것 같았습니다. 연회장은 깊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친지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한복 치마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린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 모욕의 값은 반드시 받을 거다. 기대해라. 그 말과 함께 정분의 눈빛에는 복수를 예고하는 차가운 빛이 스쳤습니다. 체리는 비로소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다음 날 낮 콩물상에는 점심 손님들이 빠진 한적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부는 설거지를 하며 어젯밤 일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칠순잔치 이후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체린이 자신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건드린 그 순간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년이 정말 선을 넘었어. 정부는 혼잣말을 하며 그릇을 닦았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모욕을 당한 적은 없었습니다. 특히 사돈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 앞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분이 고개를 들어보니 채린과 도윤이 서류철을 들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채린의 얼굴에는 어젯밤과는 달리 자신만만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채린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정부는 그릇을 닦던 손을 멈추고 채린을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좋게 끝내러 왔어요. 명예 넘김 동의서예요.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되거든요. 채린이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가 조용한 가게 안에 크게 울렸습니다. 정부는 천천히 앞치마를 벗으며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서류를 들여다보니 집 명의를 도윤 앞으로 넘기는 내용이었습니다. 좋게란 말, 남의 걸 달라 할 때 쓰는 말이더라. 정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냉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다급하게 나섰습니다. 엄마, 이번만. 진짜 마지막이야. 카페 사업 정말 잘 될 것 같아. 엄마가 도와주면. 너 그 마지막을 몇 번 팔았는지 세어봐라. 정분이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할 말을 잃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채린이 비수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체면 있으시잖아요. 사돈들 앞에서 창피 안 당하려면 결정하세요. 어제 그 꼴 또 보고 싶으세요? 그때 가게 문간에서 정자가 나타났습니다. 정자는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체면은 남이 세워주는 게 아니고 내가 지키는 거요. 채린이 정자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모님, 중개사면 중개나 하세요. 가족 일에 끼지 마시고요. 정자가 쏘아붙였습니다. 가족이면 더 말려야지.
등골 빼는 건 아니야. 채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분노를 참으려 했지만 결국 터져나오고 말았습니다. 뭐가 등골을 빼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사업해서 돈 벌겠다는데. 돈 벌겠다고? 지금까지 몇 번 망했는데 또 돈 벌겠다고? 정자의 말에 채린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의 사업 실패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으니까요. 정분이 서류를 채린 쪽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이거 가져가. 도장 찍을 생각 없어. 채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까지 부탁하는데. 부탁? 이게 부탁이야? 어제 내 이마 톡톡 친 게 부탁이고 사돈들 앞에서 협박한 게 부탁이야? 정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으며 울먹이는 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마지막이야. 이번에는 정말 잘 될 거야. 나 좀 도와줘. 도와달라고? 너 지금까지 몇 번 그 말 했는지 알아? 치킨집 할 때도 마지막이라고 했고 온라인 쇼핑몰 할 때도 마지막이라고 했잖아. 정분의 말에 도윤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으니까요. 채린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안 도와주실 거예요? 그럼 우리 이혼할 수도 있어요. 손자 못 보셔도 되시는 거고요. 정자가 채린을 쳐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이것 봐라. 손자로 협박까지 하네. 정말 뻔뻔하다. 정부는 채린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손자로 협박하는 며느리에게 줄 집은 없다. 그리고 정분이 잠시 말을 멈추고 채린을 노려봤습니다. 어제 내 이마에 손가락질한 값은 반드시 받을 거다. 각오해라. 채린이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뭐? 뭔 소리예요? 그냥 애정 표현이었는데. 애정 표현? 어른 이마를 손가락으로 찌르는 게 애정 표현이야? 너 정말 교육을 못 받았구나. 정분의 말에 채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순식간에 상황이 뒤바뀌었습니다. 도윤이 일어서며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어떻게 하라고? 카페 계약금도 넣었는데. 계약금? 내 허락도 없이 계약금을 넣었다고? 정분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채린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게 어차피 어머님이 도와주실 줄 알고. 어차피? 내 허락도 없이 어차피라고? 정분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습니다. 자신의 동의도 없이 멋대로 계약을 진행했다니 이런 뻔뻔함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정자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정분아, 이 사람들 정말 답이 없다. 내가 너무 착하게 살아서 이렇게 당하는 거야. 채린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정말 안 도와주실 거예요? 그럼 정말 끝이에요. 우리 진짜 망하라는 거예요? 정분이 일어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끝이다. 더 이상 내 말은 듣지 않겠다. 그리고 내 집에서 나가라. 도윤이 마지막으로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마지막 기회야.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 가족이 이렇게 하나? 어미 이마 찌르고 협박하는 게 가족이야? 채린과 도윤이 서류를 챙기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채린의 얼굴에는 분노와 당황이 뒤섞여 있었고 도윤은 완전히 절망한 표정이었습니다. 정자가 정분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이제 진짜 선을 그어야 할 때야. 정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결전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이죠. 같은 날 저녁, 정부는 집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콩물상회에서 있었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채린과 도윤이 허락도 없이 계약금까지 넣었다는 말이 특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정분이 문을 열어보니 채린이 비닐봉지를 2개나 들고 서 있었습니다. 고급 과일과 홍삼 포장지가 보였습니다. 어머님, 낮에 무례했습니다. 사과하러 왔어요. 채린의 목소리는 한낮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낮은 자세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지만 정부는 그 연기를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문턱도 안 넘어와. 무슨 볼일이야? 정분이 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여보낼 생각이 전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머님, 좋은 말로 할 때 들어주세요. 우리 사무실 보증금도 이미 넣었고 오픈 일정도 다 잡혔어요. 어머님만 서류에 도장 찍어주시면 끝나는 일이에요. 채린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평상시 당당하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너희가 버린 판에 내가 보증 서달라고? 손 떼라. 정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채린이 한 발 더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그럼 인감증명서라도 보내주세요. 도장은 우리가 만들어서 찍을 테니까요. 정분의 눈빛이 서늘하게 변했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달라니 이건 거의 사기에 가까운 소리였습니다. 말이 그리 쉽지? 입은 가볍고 책임은 무겁다. 어머님, 이것 좀 보세요. 채린이 휴대폰을 꺼내며 화면을 정분에게 보여줬습니다. 카페 인테리어 도면과 계약서가 보였습니다. 벌써 다 진행됐어요. 인테리어 업체랑도 계약했고 직원 구인 광고도 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정부는 화면을 보며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허락도 받지 않고 이미 모든 걸 진행해 놓고 이제 와서 도장만 찍으라니 말이 됩니까? 내가 멋대로 한 일에 내가 왜 책임져야 하나? 그때 뒤에서 도윤이 나타났습니다. 낮에 가게에서 보았을 때보다 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제대로 해볼게. 정말로. 도윤이 정분에게 다가가며 무릎을 꿇을 듯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제대로 해보겠다고? 믿어달라 하기 전에 막아라. 내 아내 입부터. 정분이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할 말을 잃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채린이 비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입이 문제면 돈으로 막으면 되잖아요. 그러라고 집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 혼자 그 큰 집에서 뭐 하세요? 정분의 입술이 굳어졌습니다. 이제 아예 대놓고 집을 노린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너 정말 뻔뻔하구나. 대놓고 집 달라고 하네. 달라는 게 아니라 잠깐 담보로 잡자는 거예요. 2년만 버텨주시면 다 갚을 수 있어요. 채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미 포기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와버린 것 같았습니다. 2년? 지난번에도 1년이라고 했잖아. 그것도 못 지켰으면서. 정분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채린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안 도와주실 거예요? 그럼 저희 진짜 망해요. 빚쟁이들이 벌써 독촉 전화하기 시작했어요. 빚쟁이? 빚을 얼마나 졌길래? 정분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개인 대출도 좀 받았어. 계약금 넣으려고. 그리고 지난번 사업 정리하면서도. 개인 대출? 얼마나? 2억. 정분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2억이라니 상상도 못한 금액이었습니다. 2억이라고? 미쳤냐 너. 정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큰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채린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결정해야 해요. 이자만 한 달에 몇백씩 나가고 있거든요. 어머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정말 망해요.
망하는 건 너희 책임이지. 내 책임이 아니야. 정분이 단호하게 말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억이라는 빚 때문에 아들이 어떻게 될지 상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채린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공격했습니다. 어머님, 아들이 망하는 걸 보고만 계실 거예요? 2억 빚쟁이한테 시달리는 걸 그냥 볼 거예요? 손자가 아빠 없이 자라도 상관없으세요? 손자 얘기 또 꺼내네. 협박은 그만해. 협박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도윤이가 신용불량자 되면 진짜 끝이에요. 아니, 더 무서운 사람들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채린의 말에 정분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2억이라는 빚이면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 개입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윤이 정분의 손을 잡으며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마지막이야. 이번에 안 되면 나 정말 죽을지도 몰라. 정분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아들의 목숨이 걸린 일이라니 아무리 화가 나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심이라도 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밤에 오너라. 종이 한 장 보여주마. 채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정말요? 드디어 현명한 결정하셨네요. 그 미소를 정분이 그대로 받아 삼켰습니다. 뒤에서 정자가 휴대폰을 들어 녹음 버튼을 조용히 눌렀습니다. 말없이 아무도 모르게 말이죠. 정부는 문을 닫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현명한 결정이라. 과연 누가 현명한 결정을 했는지 곧 알게 될 거야. 그날 밤 정부는 정자와 함께 작은 사무실에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얇은 서류철이 놓여 있었고 정분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시장 골목은 평소보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많았습니다. 정분의 칠순잔치에서 벌어진 일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콩물상의 앞에도 어제보다 더 많은 시선들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를 열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젯밤 정자와 함께 준비한 서류들을 생각하며 콩물을 적고 있는데 가게 앞에서 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만 결정하시면 되는데요. 가게 냄새 걱정도 끝날 텐데요. 채린의 목소리였습니다. 일부러 크게 떠들어서 주변 상인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정분이 밖으로 나가보니 채린이 도윤과 함께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채린의 얼굴에는 어젯밤과는 완전히 다른 오만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뭔 소리를 이렇게 크게 떠드냐? 정분이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어젯밤에 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집에 안 계세요? 우리 1시간이나 기다렸어요. 채린이 거짓말을 태연하게 했습니다. 실제로는 어젯밤에 오지도 않았으면서 말이죠. 주변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이 하나둘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채린은 그 시선들을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떠들지 마라. 정분이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지만 채린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시장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어머님이 우리 도와주지 않아서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요. 채린이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치 정분이 냉정한 시어머니인 것처럼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정분 언니. 며느리가 저렇게 애원하는데 도와줘야지. 그러게요. 젊은 사람들이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채린의 편에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채린이 미리 이들에게 무엇인가 말해놓은 것 같았습니다. 정분이 가게 셔터를 반쯤 내리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떠들지 마라. 어머님, 그럼 사인하세요. 지금 당장. 채린이 다가서며 닥치듯 말했습니다. 어젯밤 정분이 도와주겠다고 한 말을 빌미로 완전히 기세등등해진 상태였습니다.
정분이 한 박자 쉬고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 오너라. 종이 한 장 보여주마. 채린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요. 드디어 현명해지셨네요. 그 미소를 정분이 그대로 받아 삼켰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현명한 건 내가 아니야. 뒤에서 정자가 휴대폰을 들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말없이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체리는 더욱 노골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을 돌아다니며 상인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하고 정분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에 대해 떠들고 다녔습니다.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시어머니가 도와주지만 않으면 우리 가족이 다 망하는데 어머님은 혼자 그 큰 집에 사시면서 우리는 월세방에서 애 키우고 있어요. 2억비 때문에 정말 죽을 것 같은데 가족인데도 외면하시네요. 체린의 말들은 점점 과장되어 갔고 시장 사람들은 점점 정분을 비난하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체린은 도윤과 함께 다시 콩물상회로 왔습니다. 이번에는 사돈 어머니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사돈 어른, 우리 체린이가 정말 힘들어해요. 좀 도와주세요. 사돈 어머니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사돈 어른, 이건 우리 집안일입니다. 정분이 차분하게 말했지만 사돈 어머니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집안일이니까 더 도와줘야죠. 젊은 사람들이 2억 빚에 시달리고 있는데 체린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마지막이에요. 내일까지 안 되면 우리 정말 끝이에요.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와요. 빚쟁이가 집까지? 정분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어제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 왔어. 일주일 안에 안 갚으면 큰일 난다고. 정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까지 온 것 같았습니다. 체린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공격했습니다. 어머님, 손자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정말 그런 사람들은 가족도 안 가려요. 손자까지. 정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무리 며느리가 미워도 손자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사돈 어머니가 한술 더 떴습니다. 사돈 어른, 이제 가족이 다 죽을 판인데 집 하나 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손자 생각이라도 해보세요. 정부는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손자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말에 모성 본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마지막인가? 정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체린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마지막이에요. 어머님이 도와주시면 1년 안에 다 갚을 수 있어요. 도윤도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마지막이야. 손자를 위해서라도. 정분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손자의 안전 앞에서는 어떤 원칙도 소용없었습니다. 알겠다. 내일 은행에 가자. 정분의 말에 체린과 도윤, 사돈 어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정말 고마워요. 체린이 정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에는 진심이 아닌 계산만이 느껴졌습니다. 정분은 그들이 돌아간 후 혼자 남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과연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자가 지난 이틀 동안 모든 대화를 녹음해왔다는 것을, 그리고 내일 밤 준비된 진짜 종이가 무엇인지를 말이죠. 밤 10시 작은 부동산 사무실에는 형광등 하나만이 켜져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얇은 서류철이 놓여 있었고 정분과 정자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정분의 얼굴에는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차가운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정분아, 말로 하는 건 다 바람이야. 종이에 적힌 글자가 진짜거든.
내가 그동안 참고 견딘 것들, 이제 제대로 갚아줄 때야. 정자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오랜 친구에 대한 걱정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그년이 내 이마 톡톡 친 거 증거로 받아내겠어. 녹음도 다 있고. 정분이 미소 없이 말했습니다. 그 표정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평소 온화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결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자가 서류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정분아, 이거 봐. 임대차 계약서야. 임대인이 누구게? 이정분. 그년들이 어제 계약한 그 사무실, 내가 주인이야. 정분이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채린과 도윤이 카페를 열려고 계약한 그 사무실의 진짜 주인이 자신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지난 이틀 동안 그년들 뒤를 캐봤어. 어디서 계약했는지, 뭘 하려고 하는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걔들이 계약한 건 건물이 아니라 기존 카페 양도받는 거더라고. 정자가 설명했습니다. 양도? 응. 그 자리에서 카페 하던 사람이 망해서 급하게 양도처 찾고 있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임대료를 밀린 게 엄청 많은 거야. 건물주가 진짜 골치 아파하고 있었거든. 정자의 말에 정분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건물주한테 갔어. 임대료 미납분 내가 대신 내주겠으니까 임대차 계약을 내 이름으로 다시 해달라고. 그런 게 가능해? 가능하지. 기존 임차인이 밀린 돈 때문에 쫓겨나는 거니까 새로운 임차인 들어오는 거잖아. 건물주 입장에서는 밀린 돈 받고 새 계약하는 게 오히려 좋거든. 정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돈이 얼마나 들었는데? 밀린 임대료가 3개월치였어. 그것도 그 자리가 워낙 안 좋아서 임대료가 싸거든. 내가 적금 깨서 처리했어. 정자의 말에 정분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자야, 미안해. 나 때문에. 무슨 소리야? 나도 그년들 꼴 보기 싫었어. 특히 내 이마 찌른 건 정말 용서 못해. 정자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습니다. 오랜 친구가 모욕당하는 것을 보고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 7번 조항 봐. 보증인 미제공, 허위 권유 시 임차인 귀책 해지 및 보증금 손해배상 충당이야. 정분이 조항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그년들한테 이거 읽어보라고 해. 글자 모르는 건 아니잖아. 정자가 단단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표정에는 며느리에 대한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정자야,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그래도 내 아들인데. 정분이 잠시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아들이 고생할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분아, 내가 너무 착해서 당하는 거야. 걔들이 널 우습게 본 게 잘못이야. 아들이고 뭐고 선은 지켜야 사람이지. 정자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실렸습니다. 정부는 서류를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모든 조항이 합법적이고 정당했습니다. 채린과 도윤이 허위로 권유하고 강요한 모든 증거가 녹음으로 남아 있었고 계약 조항도 명확했습니다. 이제 속이 좀 시원해. 그년들이 나를 호구로 본 게 큰 실수였어. 정분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이제야 해소될 것 같았습니다. 정분아, 내일 그년들 얼굴 보고 싶다. 얼마나 당황할까? 정자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정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 내일 은행 가서 서류 처리하자. 사랑해. 정분이 문자를 보고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직도 모르는구나. 내일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정분아, 후회하지 마.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전현들이 너무 심했어.
정자가 정분을 위로했습니다. 알아. 이제 그만 당할 거야. 70년 산 게 헛된 게 아니야. 정분이 서류를 정리하며 일어났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내일 저녁에 호텔에서 만나자고 했지? 응. 칠순잔치했던 그 호텔 같은 자리에서, 그때 그 자리에서 끝내는 게 의미가 있잖아. 정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거기서 끝내자. 그년이 내 이맛질은 바로 그 자리에서 말이야. 정분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다음 날 저녁 채린과 도윤은 들뜬 마음으로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정분이 집을 담보로 잡아주기로 했으니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이제 진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채린이 도윤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정말 잘 될 거야. 엄마가 도와주시니까. 도윤도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돈 내외도 함께 왔습니다. 어제 정분을 설득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채린이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시어머니가 마음 열어주시니까 다행이야. 사돈 어머니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아서 정분을 기다렸습니다. 채린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떠올라 있었고 도윤도 안도의 표정이었습니다. 정분이 나타났을 때 그들은 모두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고마워요. 채린이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서두를 것 없다. 정분이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읽고 시작하자. 정분의 말에 채린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제목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채린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드디어 복수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계약서부터 읽고 시작하자. 임대차 계약서. 정분의 말에 채린이 자신만만하게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집 명의 이전 서류인 줄 알고 있었으니까요. 채린이 서류를 제쳐보며 비웃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임대인. 이정분? 채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도윤이 급하게 서류를 빼앗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가 임대인이라고? 정분이 차갑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제 내가 계약한 그 사무실, 내 건물이다. 내가 못 읽은 건 글자고, 내가 감히 내 이마에 손 찍어만 거 용서할 수 없지. 정분의 말에 장내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사돈들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채린이 버둥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뭔 소리예요? 사기잖아요. 보증금 돌려줘요. 정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기? 조항 7번. 어제 내 입으로 허위 권유, 강요 다 떠들었다. 여기 녹취. 그때 정자가 휴대폰을 꺼내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인감증명서라도 보내주세요. 도장은 우리가 만들어서 찍을 테니까요. 채린의 음성이 연회장에 크게 울렸습니다. 사돈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또 다른 녹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님이 안 도와주시면 우리 이혼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머님 손자도 못 보시는 거고요. 사돈 아버지가 얼어붙은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사돈 어머니도 당황한 채로 딸을 쳐다봤습니다. 채린아, 너 정말 저런 소리를 했니?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채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사기예요. 이건 함정이라고요. 정분이 정면으로 채린을 응시했습니다. 사기는 남의 것 탐낼 때 쓰는 말이다. 나는 내 걸 지킨 거고 넌 읽지도 않고 덤볐다. 어머님,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채린이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정분이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뭘 잘못했냐고? 내 칠순잔치에서 내 이마를 손가락으로 찔렀지. 사돈들 앞에서 나를 협박했지. 정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2억 빚을 지고서는 내 집을 담보로 잡자고 했지. 그리고 손자를 볼모로 협박했지. 이혼하겠다고 윽박질렀지. 채린이 할 말을 잃고 입을 벌렸다 닫았다 했습니다. 도윤이 주저앉으며 울먹였습니다. 엄마, 나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미안하면 문턱 넘지 마라. 어미 체면을 먼저 지켰어야 했지. 정분이 또 다른 서류를 채린 앞으로 밀었습니다. 임차인 귀책해지 통지서. 오늘부로 계약해지. 보증금 전액은 손해배상으로 충당한다. 채린이 서류를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요. 우리 진짜 망해요. 2억 빚은 어떻게 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다. 정분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사돈 아버지가 일어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돈 어른, 우리가 너무 심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돈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채린이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떻게 시어머니 이마를 그렇게. 죄송합니다. 도윤이 무릎을 꿇고 기어가며 매달렸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정말 마지막이야. 정분이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마지막? 내 마지막은 벌써 몇 번째냐? 치킨집 할 때도 마지막, 인터넷 쇼핑몰 할 때도 마지막, 이번에도 마지막이라고 했잖아. 도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채린이 마지막으로 사정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빚쟁이들이 무서워요. 제발, 손자라도 생각해 주세요. 정분이 채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손자? 손자를 협박 도구로 쓴 년이 이제 와서 손자 얘기냐? 정분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습니다. 내가 내 손가락에 이마 찔렸을 때는 어땠을 것 같냐? 70년을 살아온 사람이 딸뻘 되는 년한테 이마 찔렸을 때 기분이 어땠을 것 같냐? 정분의 말에 채린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머님,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잘못했다는 걸 이제 아냐? 늦었다. 선을 넘었을 때 생각했어야지. 정분이 의자를 밀고 일어섰습니다. 잔칫날 망친 건 탐욕이지. 내 말 한마디가 아니다. 장내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사돈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손가락질로 시작했지만 4인 한 줄로 끝냈지. 어른 체면은 내가 지킨다. 정자가 옆에서 덧붙였습니다. 사람 상하게 하는 건 말 한마디, 사람 지켜주는 건 글자 몇 줄이더라. 정분이 마지막으로 채린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70년 산 사람을 우습게 봤구나. 큰 실수였어. 그 말과 함께 정분의 눈빛에는 완전한 승리의 빛이 스쳤습니다. 채린은 비로소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렸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나버린 뒤였습니다. 연회장은 깊은 침묵에 휩싸였고 정부는 당당하게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복수는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며칠 뒤 콩물상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햇볕이 골목 끝에서부터 따스하게 스며들어 오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콩물을 젓고 있었고 정자가 커피 한 잔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둘 콩국 한 그릇씩 주문하며 자리를 채웠습니다. 모두들 정분을 보는 시선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호텔에서 있었던 일이 이미 시장 전체에 퍼져 있었으니까요. 정분 언니 속은 좀 풀렸어? 김씨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분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손가락질로 시작했지만 4인 한 줄로 끝냈지.
어른 체면은 내가 지켰어. 정자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사람 상하게 하는 건 말 한마디, 사람 지켜주는 건 글자 몇 줄이더라. 그래, 며느리가 너무 심했지. 시어머니 이마를 손가락으로 찌르다니. 선을 넘었어, 완전히. 정분이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게 규칙은 딱 하나야. 남의 것 탐내지 말자. 그게 다야. 그때 가게 문 앞에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문턱 밖에서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눈치를 보며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분이 콩물을 젓던 손을 멈추며 말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은 이제 지겹다.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말해봐. 도윤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채린이랑 이혼했어. 서류도 다 끝났고 나 혼자 지훈이 키우기로 했어. 정분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지훈이를? 채린이가 포기했어. 자기는 애 키울 자신 없다고. 그냥 가버렸어. 도윤의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2억 빚은 공장에서 야간 근무하기로 했어. 하루 14시간씩 일해서 10년 동안 갚을 거야. 정분이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초췌해진 얼굴에 처음으로 진정성이 보였습니다.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알겠어. 정말 미안해. 도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나 같은 아들 둔 엄마. 얼마나 창피했을까. 정분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자식은 자식이었습니다. 도윤아. 응, 엄마. 지훈이는 어디 있어? 차에서 기다리고 있어. 엄마 얼굴 보고 싶다고 하는데 할머니가 싫어할까봐. 정분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얼른 데려와. 도윤이 급하게 밖으로 나가서 5살 지훈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지훈이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 정분이 지훈이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훈아,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지훈이가 정분의 뺨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 아픈 데 있어? 정분이 지훈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기뻐서 우는 거야. 도윤이 다시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지훈이만큼은 제대로 키우고 싶어. 근데 혼자서는 자신이 없어. 정분이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조건이 있어. 뭐든지 할게. 첫째, 다시는 사업 얘기하지 마라. 둘째, 돈 빌려달라는 소리 하지 마라. 셋째, 지훈이 교육은 할머니가 한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엄마. 모든 조건 다 지킬게. 정분이 지훈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할머니랑 살래? 응, 할머니가 좋아. 지훈이의 맑은 대답에 정분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멀찍이서 채린이 나타났습니다. 예전의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차림이었습니다. 어머님, 채린이 고개를 숙이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님께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했어요. 이마에 손가락을. 채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이, 잘 키워주세요. 저는 엄마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정분이 채린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너도 어미가 되어봐야 안다. 자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야. 채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평생 후회하며 살 거예요. 정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후회는 혼자 하는 거야. 지훈이는 할머니가 잘 키울 테니까 걱정 마라. 채린이 지훈이에게 다가가 마지막 포옹을 했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미안해.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착하게 자라야 해.
지훈이가 천진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언제 다시 와? 채린이 말을 잇지 못하고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였습니다. 정자가 정분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정분아, 내가 옳은 일 했어. 어른의 품격을 지켜낸 거야. 정분이 지훈이를 안고 콧물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 시작이야. 지훈이를 제대로 된 사람으로 키워야지. 지훈이가 정분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배고파. 정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콩물상회에 다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정분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짜 이기는 것은 복수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내는 것이라는 걸 말이죠. 햇살이 더욱 따스하게 가게 안을 비추었고 정분의 얼굴에는 깊은 평온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